네, 이번에는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4강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대국은 박정환 구단이 반면 10집 정도 유리한 형세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신진서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두텁게 포석을 짰습니다. 네, 일단 탕웨이싱 선수가 언제 상대 약점을 잘 찔러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염려한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판을 두텁게 짜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의 기풍 자체가 두텁기도 합니다. 일단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백이 나쁠 것은 없지만 서로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부터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흑의 마지막 수가 지금 여기 날일자였는데요. 굉장히 빛나는 자리죠. 반대로 이제 백이 이런 급소까지 치고 들어오거나 혹은 네. 그냥 날일자 정도로 가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흑이 여기를 두는 것은 다음에 여기 연결을 보고 있고 이 백 전체의 모양을 좁혀놓는 굉장한 호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수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백이 날일자 두는 자리 흑이 틀어막는 것과 비교해보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쪽 날일자 일단 일감인데요. 자, 방금 흑의 날일자 대세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중앙 쪽 백이 꼬부려간 자리, 그 자리도 참 대세점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그 백이 꼬부리니까 이제 흑이 날일자 간 데까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네,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본선 B조 한국 선수 2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4강전 보고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생, 93년생의 기사입니다. 2012년, 2005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패로 뒤져 있습니다만 2연패 뒤 마지막 대국을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기세를 타고 있는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 탕웨이싱 선수가 이 전적을 보면 좀 서운할 정도로 좀 네. 이렇게 과거의 전적이 주로 있는데요. 사실 탕웨이싱 선수가 세계적인 강자로 거듭난 것이 바로 저 2013년에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붙어이고요. 그 뒤에 세계대회에서 특히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국 무대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좀 더 활약을 하는 그런 류의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그 수순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중국 현장에 저도 이제 세계 대회를 치러거나 혹은 세계 대회 동행을 하다 보면 네. 현장에서의 이 기록 문제가 가끔 이 국내 수순 중계 미스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날일자가 아니라 눈목자로 착점을 했고요. 사실 제가 흑으로 둔다면 눈목자보단 날일자를 뒀을 것 같아서 날일자를 좀 극찬을 했는데요. 네. 약간 민망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지금도 저 눈목자를 보고도 날일자가 못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일자보다 한 발 더 나간 의미는 있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반대쪽으로 백이 흑을 찔러 들어오는 쪽으로 판단을 해보면 약간 흑도 약점이 남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형태에서 흑이 찍힌다면은 보통은 날일자로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백의 배석을 고려해서 탕웨이신 구단이 한 발 더 갔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 모양을 깨 들어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에 밀고 끊는다거나 네. 아니면 쨘다거나 하는 약점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견제를 시켜놓고 젖혀가서 다시 본인의 집 모양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자리도 만약 안 두게 된다면은 백이 두면 다 모양이 견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탕웨이싱 선수 백 진영은 최대한으로 작게 만들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진영을 넓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백의 삭감과 반격이 이어질지. 오늘 그러고 보면 어깨 짚는 수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초반에 흑이 여기를 어깨 짚는 것부터 해서 네.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어깨 짚었고 다시 한 번의 어깨 짚음이 등장합니다. 어깨 짚는 수 자체가 그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재평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고의 그 5선 어깨 짚기까지 가질 않더라도 네. 초반에 그 소목에서 날일자 구침을 했을 때 어깨 짚음이 좋다고 해서 날일자 구침은 최근에 잘 등장하지 않고요. 화점에서 날일자 구침을 했을 때에도 어깨 짚는 수가 굉장히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지금 저렇게 어깨 짚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제는 좀 보편화되어서 네. 인간의 수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그 첫 영향의 시작은 역시나 그 알파고의 수법이었습니다. 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수, 계속해서 이 상대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고 중복으로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춘 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흙이 젖혀간 자리, 보통은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지 않나요? 젖혔으면 백도 함께 젖혀서 뭐 흙이 늘어두면 손을 빼고요. 여기 교환이 없었다면 네. 그렇진 않았겠죠. 지금 이쪽에 교환이 없었다면 여기를 젖힐 때 당연히 백도 젖혀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났는데 네. 흙이 늘었을 때 이쪽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면 굳이 이 교환 없는 것이 우측으로는 좀 낫다는 판단이고요.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깨 들어가다가 오히려 백이 이런 데 한 칸 돌이 오면 여기를 끊는 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교환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처음 이 알파고의 수법이 등장을 했을 때 중국 기사들도 그렇고 한국 기사들도 그렇고 이 알파고의 수법이 뭐 현대 기사 중에는 좀 이렇게 흡사한 선수가 별로 없고 과거의 그 대국수들 뭐 명인들 그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네. 일단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면 네. 그 과거에 이제 살아있는 기성으로 추앙받았던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우칭현 선생의 수법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 짚음. 삼선에 실리는 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점, 뭐 이런 점이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저 붙이는 수 일단 일감으로는 꽤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서 흙의 집이라고 봤었는데요. 아직도 맛이 남아 있었군요. 여기 맞고 올라서고 이쪽을 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일단 흙이 여기를 젖혀간 것은 백이 여기를 흙이 그냥 받으면 백이 젖혔을 때 다음에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이쪽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하나 젖혀두고 지금 올라선 자리입니다. 흙도 백의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젖히는 교환을 해두었고, 백도 흙의 집에 파고든 이유가
자체로 끝내기로 커서인가요? 아니면은 훗날 이 전체 돌을 공격하기 위함인가요? 지금은 둘 다죠. 그 부분적으로 저렇게 파고드는 자체가 흙이 만약에 못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집으로도 크고 그 이상의 가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탕웨이싱 선수가 여기를 젖혀갔는데요. 그냥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이쪽으로 백이 이제 넘어가면서 집으로 약간 이득을 보면서 연결하는 그 과정이 좀 싫었던 것 같고요. 하나 교환을 미리 시켜서 백이 받아준다면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이제는 이렇게 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받질 않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흙이 2에 2로 빠졌을 때 백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서 당한 것과 여기서 얻은 것의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죠. 이제 그걸 네. 통해서 여기서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결정이 나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일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늘면서 여기 약하죠. 하지만 네. 여기서 얻는 실리도 엄청나고 애초에 흙의 모양이었고요. 아, 네. 원래 기존의 흙이 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계산에 넣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행이 흙이 탕웨이싱 선수가 여기를 앞서 보여드렸던 참고대로 단수치고 호구치고 나서 여기를 넘겨주고 처리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의 실리가 꽤 커 보입니다. 날일자로 벌려 두었습니다. 근데 백이 두 칸을 벌리고 있는 저 자리 좀 뭔가 뒤에 자충이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약간 맛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요. 백의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해결을 해주네요. 치중을 했습니다. 지금 백의 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백도 이제 여기서 안영을 빼앗기면 바깥쪽 탈출하면서 이제 거기서 타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백도 찝는 것이 선수로 드는군요. 자체적으로 그쪽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큰 수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는데 아마 탕웨이싱 선수가 지금 네 그렇죠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돌은 끊어지더라도 그쪽에서 넘고 뭐 중앙은 중앙대로 버티고 우선 실리를 차지한 후에 타개를 하겠다. 자, 이런 작전인데요. 그런데 이 진행이 뭐 신진서 선수의 불만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단 끊어가는 자세 자체가 네. 흙을 굉장히 얇게 만들면서 끊어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백돌보다는 오히려 중앙에 있는 흙돌이 좀 더 얇아 보이고요. 물론 네. 이제 그것에 이 중앙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뭐 탕웨이싱 선수가 이쪽을 붙인다든지 하면서 이 연결을 꾀할 때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쪽에 어떤 돌이 얇은지가 결판이 나겠습니다만 흐름 자체로는 지금 신진서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탕웨이싱 선수가 이쪽을 젖힌 수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젖혀가요. 보통 붙였을 때
붙이면 젖혀라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 젖힘의 방향이 반대쪽이죠. 반대쪽인데요. 이번에는 이 흙을 차단하는 쪽으로 젖혀서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백돌들도 엮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둬야 되는데요. 타이트하게 막아갑니다. 지금 저렇게 막아가는데 좀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흙이 뭐 여기를 이렇게 느리게 둬줄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네. 안 두면 또 이제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전투를 한다면 또 되게 충분히 할 만해 보이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판단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돌려침을 허용을 하네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백이 기분이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환 선수에 이어서 신진서 선수도 차츰차츰 이제 중반전이 진행될수록 좀 우세를 잡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고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이 아래쪽의 백돌들은 괜찮은 건가요? 여기를 단수치면 거의 뭐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흙이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네. 여기 단수를 선수를 하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잡아가면 백이 지금 안형이 풍부해서 여기를 막는 것도 꽤 급소 자리가 되고요. 네. 잡힐 돌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쪽 아래쪽에 흙돌이 이렇게가 백의 권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늘모도 백의 권리예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백돌은 위험한 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중반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우위에 서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이 두터운 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자,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형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B조 4강전입니다. 93년생 동갑내기 기사 간의 라이벌 매치가 되겠고요. 2006년, 2004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8승 4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자, 특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6연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네, 지금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 역시 이 전반적인 커리어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탄샤오 선수도 중국 그 인류 기사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답게 전적이 화려하고요. 특히나 2017년에 한국의 박여운 구단을 꺾고 출란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2018년도)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 엄청난데요. 뭐 몽백카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컵을 수집하고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것은 이 크라운 혜택의 우승인데 신예 대회였거든요. 결승 상대가 또 신진서 선수였고 한국 랭킹 1, 2위의 신예 대회 결승전. 그것도 또 좀 이렇게 이색적인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박정환 구단, 또 프로기사들이 느끼기에는 제1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대 우승자가 되는 건데요. 이 조훈현 구단이 세계 대회가 처음 창설되자마자 물론 이제 처음으로 더 먼저 개막을 한 것은 후지스베입니다만 처음 이제 대회가 생긴다고 공표한 것이 1회 응시배였고 네. 그 대회에서 이제 한국 최초로 세계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서 아직까지도 인구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처음이라는 의미는 남다를 것 같고요. 이 1회 천부배 대회이기 때문에 각 선수들 좀 더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여기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제 이쪽 연결이 아니라 앞서 이제 제가 예측했던 것은 여기 연결이었고요. 연결이 아니라 이제 안에서 사는 것, 좀 더 실리로 득을 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변신한 느낌이 있네요. 애초에 이제 여기를 막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여기 한 칸 띄는 걸 노리면서 그 교환을 아끼다가 네. 한 칸 띄고 붙이니까 이번에는 안에서 살고자 막아놓고 이쪽을 붙이고 있습니다. 백이 붙이니까 마음이 변한 걸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사는 건 뭐 크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여기를 치받는 게 선수이고 여기를 꽉 잇는다면 지금 여기는 한 집을 확보한 채로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뚫리는 것도 없고 이쪽은 이쪽대로 경계선을 지키면서 안에서 알토랑 같이 4집 정도를 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좀 쉬운데요. 쉽게 해주질 않습니다. 지금 폐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아니 근데 그 수가 그냥 집으로 득이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뒀다고 흙이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폐 공방을 하다가 네.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 자체로 흙은 살아 있습니다. 뭐 더 쉽게 이제 백이 여기 돌이 있다고 치고요. 연결은 네. 없다고 치고 이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파워를 하면 여기 내려서는 게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선수죠. 네. 그럼 흙은 이제 여기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백이 위쪽을 파워해 가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을 파워해 가면 네. 지금 뭐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해가 크죠. 네.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잇고 이렇게 되었을 때 백이 잡으러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잡으러 오면 이번엔 여기를 내려서고 이쪽을 끼워서 하변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 패로 버틴 것은 흑돌의 생사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흙이 살긴 사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집으로 득을 보고자 여기를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큰 변화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박정환 선수의 우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어두었습니다. 사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런 수가 나오는 네. 걸 봐도 지금 탄샤오 선수는 비세를 의식을 하고 있죠. 네. 제가 볼 땐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지금 탄샤오 선수가 원한 만큼의 어떤 성과는 거두질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 2, 30수 전에 반면 10집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 네. 날짜를 가면서 오히려 흙이 좀 더 격차를 벌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백이 뭔가 성과를 거둔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제 계산으로는 반면 10집보다는 조금 더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근데 뭐 10집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점점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켜둡니다. 네, 그 자리는 이제 탄샤오 선수가 애초에 101점을 살려 나왔을 때부터 노리고 있던 기분 좋은 끝내기입니다. 네. 흙이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여기 내려서서 이쪽을 연결하는 것과 이쪽을 연결하는 것 두 곳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돌이 위험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을 때는 차단이 되어 있어도 흙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네. 어차피 살아는 있는데 이제 네. 여기 끝내기를 젖혔을 때 안에서 살거나 하는 게 이제 집으로 득인지 손해인지 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두지 않아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까랑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죠. 네. 어차피 네. 지금 끝내기가 많이 두어져서요. 특별하게 또 둘 끝내기가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 살아두면서 또 끝내기가 되는 자리 꼬부려 두었고요. 뒷맛이 일단 좋고요. 네.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어차피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이 교환 자체가 손해는 없습니다. 원래 백이 젖히는 게 이 사활을 봐서 뭐 선수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가장 안정적인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조금 끝내기 면에서는 아프네요. 흙이 이렇게 받자니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찝는 수를 통해서 사라지고요. 네. 여기를 꽉 받자니 백이 여기 치 받는 선수 교환을 하면서 여기 집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 102점을 잡으면 되지 않나요? 아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득인지를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원래는 두 집에 6집, 여기까지 아까 이렇게 받는 건 6집으로 계산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두 점을 잡는다면 5집, 지금 한 집이 줄었습니다. 한 집이 줄고 백돌이 여기 없는 것 정도. 계산상으로는 뭐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이 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백이 여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한 집 손해를 감수한 것과 그걸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네. 백돌이 없고 흙이 한 집 손해 보는 편이 낫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리 세어봐도 한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는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혹시 탄샤오 선수 초읽기인가요? 지금 저곳은 그냥 시간 연장책의 의미밖에 없는데 초읽기 같습니다. 보통 탄샤오 선수가 상대 대국자보다 먼저 초읽기 몰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네. 지금 딱 이제 대국을 시작한 지 4시간이 되었고요. 양쪽이 모두 초읽기이거나 어느 한쪽만 초읽기일 시점인데 탄샤오 선수는 초읽기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저기를 찔렀다는 것은 분명 초읽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 따내는 것은 100의 권리로 보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틀어막는 끝내기를 한 것까지 해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석은 흑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백집이 한 55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흑은 사석 하나를 포함한다면 방금 전에 이제 흑선 끝내기였잖아요. 흑이 여기를 치받고 받을 때 여기를 꼬부린다면 이쪽은 집을 쳐주고 여기는 집을 치지 않았을 때가 한 65 정도 납니다. 반면 10집 차이네요. 네, 지금 딱 반면 10집 정도 박정환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덤이 7집 반으로 크긴 하지만 반면 10집이라면 2집 반의 차이, 3집을 당해야 역전을 당한다는 것인데 네. 한국 바둑의 믿음직한 에이스 박정환 선수라면 뭐 그거는 글쎄요.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역전패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역시 박정환 구단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B조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또 다른 4강전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대결. 신진서 구단이 두터운 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 B조 결승은 이 한한 형제 대결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입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이제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성장이란 말을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가 되었는데요. 네. 최근의 고무적인 부분은 특히 2018년도 자신의 천적으로 불리우던 선수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 신진서 선수의 주요 성적을 보시면 네. 23기 GS 칼텍스배 우승이 눈에 띕니다. 이세돌 선수에게 결승에서 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이고 저 결승전 전까지만 해도 이세돌 선수에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저 대회에서 이세돌 선수를 극복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17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천야오의 선수나 구주아오 선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기세는 확실히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또 기사로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대국, 이 당이페이 선수에게도 상대성이 존재했었는데요. 승리를 거두었고요. 상대 전적에서 탕웨이신 구단에게 밀리고 있지만
신진서 구단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보시죠. 네, 제가 박정환 선수의 우세는 거듭 말씀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저 장면에서 던질 줄은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싹싹하게 항복 선언을 했고요.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탄샤오 구단이 항복을 했습니다. AI 승부 예측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역시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쪽 좌변 쪽의 변화에서 탕웨이싱 선수가 이 신진서 선수의 우세를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배그 행마가 계속 기분 좋은 행마들의 연속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이 박정환 선수의 승리와 함께 B조 결승 진출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 대결도 B조 4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 대회 방식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어떤 토너먼트, 세계대회 토너먼트와 방식 자체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네. 매우 유사한데 단지 토너먼트를 치르는 것이 32강 초청전 대회인데요. 이 32강을 풀로 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A조 16명, B조 16명으로 해서 대회를 치릅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 결승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일반적인 세계대회 토너먼트로 본다면 준결승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조 우승, 준우승은 가리긴 하는데요. 네. 그 우승을 했다고 해서 4강에 올라가고 아니면 뭐 시드를 더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4강 진출은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그 각 조의 순위를 통해서 상대 조의 A조라면 B조, B조라면 A조의 그 1, 2위와 크로스 매치를 합니다. 각 조 1위는 각 조 2위와 만나게 되는 거죠.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바로 또 이 통합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4강은 똑같은데 이 상대하는 선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냥 그 상대하는 대국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각조 우승자를 가린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네.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일 있을 각조 결승전은 사실상의 어떤 그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대결이 10배는 중요합니다. 자, 우선 4강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되겠죠.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 중앙을 날일자로 하고 나서 여기 째 들어오는 뒷맛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한 칸을 띄어서 두니까 탕웨이싱 선수도 지금 그냥 여기를 이어서 있고 네, 지금 이런 데를 그냥 여기를 받고 이런 곳을 허용한다면 이거는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곳이나 이제 이런 한 칸을 허용한다면 네.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변 쪽의 백의 사활을 추궁하면서 최대한 지금 선수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탕웨이싱 선수도 이쪽 부분에서 약간의 안형은 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가면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이니까 좀 더 단단함과 함께 여기 있고 싶진 않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이 부분에서 손을 뺄 확률이 높고 그 선택이 이곳이네요. 백이 차단을 해도 궁도 자체는 흙이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네, 살아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끊어갔는데요. 지금 여기를 민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선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밀어서 백이 늘었다면 뭐 이런 자리를 간다거나 큰 자리를 가고 나서 백이 끊어왔을 때 여기를 두면 그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야겠군요.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나와 끊고 여기 끊는 수를 노리기 위해, 그래서 이 사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를 밀었다고 보여집니다. 신진서 선수가 애초에 원했던 선수를 뽑고 다른 큰 자리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확정가 자체가 백이 꽤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그 열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바둑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가만히 들어간 손이 이제 여기 찔러서 단수 치는 걸 조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찝어갔네요. 지금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흑도를 살리는 데에는 급소이지만 네. 백이 이쪽 부분으로 받으면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올 때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계속 강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행을 시켰던 것 같고요. 네, 흑도 알토랑 같이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또 그 교환을 정말 하기가 싫었다면은 그냥 이 가운데로 눈 모양을 내서 두 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건 집으로는 너무 손해인 건가요? 이 교환 없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없이 이쪽으로 좀 아깝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이미 뭐 꽤나 가치가 있고 지금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전의 진행이 정수입니다. 네, 한번 직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끝내기를 흑이 할 때에는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를 내려서고 뭐 이런 데도 하나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잊고 단수치는 것까지가 선수죠. 네. 지금 사석은 탕웨이싱 선수만 3개를 따내고 있습니다. 일단 백집부터 한번 세워보죠. 여기가 이 백진영과 계산을 어떻게 넣을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대략 백이 이제 단수도 선수이고 이쪽 집을 쳤을 때 한 42집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백집 여기까지 55, 55에 이쪽이 있습니다. 흑은 이 부분은 정말 세기 어렵네요. 여기 백집을 조금 쳤기 때문에 한 6집 정도 치겠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조금 더 흑집이 깨지게 되고요. 사석까지 해서 여기를 합쳤을 때 한 30집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55이고요. 56, 57. 지금 여기까지를 쳤을 때 57이네요. 네. 이렇게 치고 이쪽은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30에 42, 40에 40에서 50. 네, 여기까지 해서 57. 그럼 55대 57에서 흑이 좀 더 집이 불어날 여지는 여기를 젖히면서 이 두 점을 끊고자 하는 게 있고
백이 불어날 여자는 백집을 여기를 아예 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백의 발전성과 이 두 점의 잡을 가치 이런 걸 비슷하다고 봐도 네. 흑이 조금 이제 덤이 부담스러운 형태로 보여집니다. 신진서 선수가 우세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붙여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 조에서 이 중국 자국 선수끼리의 대결이었던 천야오의 선수와 구자오 선수, 이 중국 랭킹 7위와 8위의 대결에서는 천야오의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고요. 천야오의 선수도 보면 대단합니다. 중국의 이 초일류 기사들 중에서는 나이가 꽤 많은 편이죠. 네, 89년생의 기사인데요. 네, 한국의 김지석 선수와 강동희 선수 이런 선수들과 이제 동갑내기인데 어린 구자오를 꺾고 다시 한번 세계 대회에서 지금 준결승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불안한 부분은 박정환 선수에게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합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진서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좀 약했죠. 네. 세계대 준결승에서 번기 승부로 패하기도 했고 천야오의 선수의 바둑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그래도 박정환 신진서라면 네. 물론 이제 신진서 선수의 이 바둑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올라가서 천야오의 선수를 만나도 뭐 불리한 승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형세 판단을 하실 때 좌상귀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 변쪽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변과 연관 짓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를 정확하게 사실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백이 귀로 이렇게 파고들면 이 사활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제가 가장 쉽게 그냥 정리만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계산한 걸로는 이제 귀는 6집을 쳤는데 이런 자세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대신에 이쪽으로 이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좀 더 계산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 뭔가 왔네요. 가장 불안한 그 탕웨이싱 선수의 장기라고 해야 할까요? 젖히는 수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끊어서 네. 대국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좁은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탕웨이싱 선수가 두었을 때가 뭔가 좀 불안감과 찜찜함을 안겨줍니다. 그 정도로 어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기사이고 네. 상대의 허를 찔러 들어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걸 파고들어 승리를 거두는 데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능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중앙이 백돌로 막혀져 있는 장면에서 젖혔습니다.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약점이 바로 노출이 되는데요. 지금 백이 이제 끊는 게 일감인데 네. 끊었을 때 뭐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탕웨이싱 선수 생각이잖아요. 여기를 잡아야 되면 또 이런 데 들여다보고 복잡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뭐 수많은 그런 어떤 암수? 사실 암수라고 하면 세계적인 기사에겐 좀 실례일 수 있겠습니다. 그 무협지로 보면 누구는 창을 쓰고 누구는 검을 쓰는데 탕웨이싱 선수는 좀 암기를 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암기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그런 류의 기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수는 일감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저친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이 부분으로는 조금 악수입니다만 끊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연결이 되는군요. 원래는 통하지 않았던 이 끊는 수가 네. 지금은 백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찔러 나오는 수가 안 되죠. 기존의 형태에서는 여기를 단수치고 쭉 치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 백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은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교환이 있다면 아까처럼 흑이 이 한 점을 꿈틀댈 때 훨씬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교환이. 그 교환 자체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쪽 부분으로만 본다면 백은 날일자로 끝내기 하거나 여기를 들여다보고 끝내기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교환으로 인해서 좀 더 이 끊어가는 수에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끊으면서 백이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은 아낌없이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중앙이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흑이 이 안에서 뭐 수단을 부릴 수가 있을지 탕웨이신 구단 또 어떻게 끈적끈적하게 버텨갈까요? 지금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은 왜냐하면 아까 여기를 건드리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뭐 네. 이런 데를 단수치고 이런 데를 단수치고 뭐 이렇게 돌파를 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나서 백이 받을 때 여기를 뭐 들여다보고 이런 류의 어떤 움직임일 텐데 그때 이제 여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이었을 때 여기 젖혀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훨씬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지금은 수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손을 돌렸습니다. 사실 저 호구친 수는 자체로만 보면 약간 악수성이 되기도 합니다. 백이 여기 단수를 쳤을 때 기회의 사활을 본다면 훨씬 뒷맛이 고약해집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를 이어도 네.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맥점으로 좀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약간 악수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뭐 그런 걸 가릴 것 없이 네. 계속 연장책을 사용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까 이렇게까지만 계산에 넣었을 때 그리고 백집을 세지 않았을 때 딱 그때 바둑이 반면 두 집 정도 약 범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바둑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 여기 중앙에서 수를 낼 수가 없다면 흑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생각보다 여기 네 집은 원래 쳤었고요. 한 9집 정도 늘었습니다. 100집은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 늘었고요. 그리고 한 집 차이인데 백이 여기서 선수로 끝내기 하고 나서 이쪽을 아까처럼 정리하고 여기를 들어간다면 이쪽도 제가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끝났죠. 더 이상 큰 끝내기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진행은 흑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탕웨이싱 선수가 지금은 쉽게 처리하면 집으로 졌고 중앙을 수를 내려고 하면 이 수로 인해서 단단하고 그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연장책을 쓰면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뭔가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식으로 지금 수순을 묘하게 비틀어 가는데요. 네. 지금 자선기는 백이 단수를 치면은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자,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 신진서 구단이 흑 한 점을 잡아두면서 맛을 완벽하게 없애두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수로는 지금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틀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가 제가 계산한 것과 달라지고 여기가 또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흑의 지배 형태는 제가 처음에 계산한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흑이 여기서 늘어난 것과 여기서 백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하면 애초에 계산과 이제 맞춰보면 될 텐데
백집이 못하지가 않죠. 네. 여기서 흑집이 늘어나는 게 뭐 많이 봐줘야 한 15집 정도인데 여기가 네, 백이 못하지 않습니다. 좌상은 계속 냅두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신진서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휘어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백이 여기를 이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쪽 단수 자체는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기를 안 둘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단수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백이라면 저는 여기 단수를 칠 것 같습니다. 아, 좌상귀 단수 안 치고요. 근데 괜히 여기 두면 네. 뭐 이렇게 패를 해서 아, 좀 침침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중반 이후는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두고 싶은 자리가 정말 많은데요. 신진서 구단은 어디로 향할까요? 자, 박정상 구단은 상변 단수였습니다. 역시 안전하게 가는군요. 갑자기 불안한데요. 아, 저 같았으면 좌상귀 단수를 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바둑이 네. 백이 불리하다면 백이 이런 데 단수를 치는 게 네. 가장 상대를 괴롭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패로 버티는 것도 큰 찜찜함 아닌데 뭐 역으로 흙이 이런 데까지 늘어버리고 혹시 안 잡히면 어떨까? 아, 그런 그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 좀 확실한 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저 단수가 좀 더 확실한 길이긴 하고요. 그 자리도 선수 교환을 다 해놓습니다. 네, 또 어떤 뒷맛이 있진 않겠죠. 탕일싱 선수랑 대국을 하거나 혹은 이 선수의 바둑을 관전할 때면 좀 다른 기사라면 신경 쓰지 않을 부분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이 선수가 보여주었던 어떤 부분적인 수익기 접전에서의 허점 찌르기 정말 엄청난 모습을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 스웨 선수와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붙었을 때 그때 그 번기 승부를 이기고 올라오면서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그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김시석 선수와 응시배로 기억하는데 엄청난 대난전의 바둑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선수의 어떤 부분적인 엄청난 강점을 느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 선수의 어떤 또 뭔가 나오나 아, 우선 패 형태니까 일선 도야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주변에 백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탕희싱 선수가 여기 젖혀서 끝내기를 했을 때에도
아까 기존에 여기를 내려서서 끝내기 하는 것과 집의 계산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저수 자체는 손해는 아니고요. 아까 이 변화 짚어주셨을 때는 여기서 흙이 이 위쪽을 끊어가서 변화를 계속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수순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백의 응수도 달라질까요? 사실 여기로 두면 되긴 합니다. 근데 네. 이게 한 집 손해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끊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여기를 두었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여기를 찌르고 끊고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되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미세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로 우세하다면 네. 저라면 바깥쪽으로 단수를 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딱 이런 순간이 항상 오거든요. 탕웨이신 네. 선수와 대국을 하면 이미 그 상황에서는 편하게 이긴다는 생각은 그 어떤 초일류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고 사실 저는 뭐 계속 찜찜하다, 뭐 암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바둑에서는 엄청난 강점이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이 이제 저런 것을 끝까지 좀 조심하고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예상 수순을 따라가 보면요. 우선 위쪽으로 단수를 칠까요?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이미 이 교환이 좀 득일한 것 같아요. 지금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끝낸 게 흙이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어서 끝내기 하거나 이쪽 부분 할 때 조금 득이죠. 백이 손해를 안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쪽 부분을 약간 당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응수타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갔네요. 네. 중국 바둑계에서도 이런 탕웨이싱 선수의 기품을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뭐 음침한 역습? 뭐 이런 식의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뭐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여기 젖혀 있는 정도를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나와서 받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이제는 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기 젖히는 게 선수로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끝내기 상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도 선수성이죠. 안 받을 수는 없고 막는다면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게 생기니까요. 그때 따는 게 선수로 듣질 않나요? 막으면 있는 게 선수라는 말씀인데 네. 지금 이미 이렇게 해도 이제 끝내기로 꽤 득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게 되었습니다. 네. 뭐 수순 교환을 안 했다 뿐이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장면이나 마찬가지고요. 선수로 끝내기를 하기 위해서 젖혔습니다. 그러면 백도 그냥 연결을 하기보다는 하나 좀 자충을 채워놔서 단수를 하고 연결하는 편이 나을까요? 네, 뒤쪽에 뒷맛을 고려하면 그 편이 훨씬 낫죠. 여기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는 게 정수인지도 봐야겠는데요. 뭐 찝어서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찝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쪽 젖히는 끝내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하나 단수친 교환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뒷맛이 나쁘죠. 치중 가고 밀고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젖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미 끝내기로도 큰 득을 보고 있고요. 뭐 여차면 이렇게 꼬부리고 패를 들어가는 것까지 남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까지는 이 국면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단수 쳐서 교환시키는 것은 중요한 그런 자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자충이 되면 이러한 맛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찝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뭐 뒤로 이을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수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 찔러도 끊으면 이으면 이쪽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으로 한 수가 빠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탕웨이싱 선수가 여기를 젖혀 있는 정도는 득을 봤지만 원래는 여기를 젖혀서 있고 단수까지 선수였는데 그것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아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젖히는 수가 네 집짜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집 백이 여기를 찝었기 때문에 두 집 득을 봤어요. 그러면 흙이 이제 젖혀 있는 것이 두 집 손해를 보고 여기 젖혀 이었다는 뜻인데 물론 여기 가치가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뒷맛도 있고 애초에 계산상의 어떤 차이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뭐 역전이 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귀를 지킵니다. 네, 이제는 앞서 저희가 이제 세 군데를 살펴봤는데 이쪽이 있고 나머지 한 군데 여기가 남았잖아요. 이제 여기 두면 큰 자리는 없습니다.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여전히 신진서 선수가 승기를 잡은 채 지금 종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계산으로는 반면으로 흙이 조금 남기는 것 같은데요. 반면으로 두 집 정도 남기나요? 덤을 계산해 넣으면 꽤 여유 있게 신진서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 그리고 진행된 수순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단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신진서 네. 선수가 아마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스포츠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이 가장 제대로 적용받는 기전은 제가 볼 땐 바둑이거든요. 뭐 공뱀 배우다가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예 승패가 뒤바뀌지 않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네. 바둑은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수 잘못 두면 어떤 유리한 상황도 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지금 오늘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몽백카페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세계대회에서 지금 4강까지 진격을 하는 건데요. 지금 4강에 두 개 기전 동시에 4강에 올라가 있다? 상당한 기대를 걸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도 이 한국 랭킹 2위의 기사로서 이 세계대회 타이틀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진서 구단의 대국을 중계를 했을 때 많은 해설위원께서 신진서 구단은 약간 아직은 불안한 면이 있다. 유리했을 때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국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몽백카페 4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링배 4강이었네요. 아, 네, 네. 현재 바이링배 4강에 한국 선수 중엔 유일하게 신진서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이제 그 4강전이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예전에 좀 뭐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 간혹가다 나온 면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신진서 선수답지 않은 면으로 지적이 됐었고 본인도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가장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꿈을 세계대회 우승이나 세계 1인자 반열에 올라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흔히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계대회에서 왕창 성적을 내야 합니다. 특히 뭐 연승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은 깨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는 그 기세 좋을 때 그 기세가 끝없이 이어져야겠습니다. 힘 닿는 선까지는요. 자, 신진서 구단이 이런 단점을 극복하게 된 계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진서 선수의 어떤 강점은 박정환 선수가 그러했듯이 다른 것에 뭐 크게 한눈을 팔지는 않습니다. 아직 10대의 나이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쌓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자신의 내공으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간 신진서 선수가 세계대 우승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어떤 족적을 남길 거라고 늘 기대도 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선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이창호 구단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조은현 구단의 내지자로 들어갔던 모습이나 아니면 이세돌 구단이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국의 뭐 4살 위 형들까지도 다 제치면서 전국대 우승하는 모습, 네. 이런 것과 비슷할 정도의 어떤 천재성이 분명 이 선수의 초등학생 시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바둑계의 기대를 받아왔고 결국은 해낼 것이다. 근데 네. 이제 그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세계대 활약이 이제 세계대 우승이 늦어지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의 어떤 타고난 재능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는 정도의 어떤 열정과 노력이라면 결국은 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신진서 구단이 어린 시절 독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독학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신진서 선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도장 생활이 늦었다라가 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인데 이제 독학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분명 신진서 선수가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건 맞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을 통으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선수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신진서 선수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독특한 길을 걸어온 것만 분명하지만 뭐 부산 내에서도 신진서 선수의 가르침을 준 뭐 프로 아마추어 사모님들이 계셨고, 또 신진서 선수가 막판에는 도장 생활을 잠깐 하고 이제 프로 입문에 네.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미 부산에 있을 때부터 그 서울에 뭐 도장뿐만이 아니라 프로 바둑계까지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이 선수의 천재성은 분명 타고난 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변에서 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패를 백이 해소를 하게 된다면 이 완벽하게 흑돌이 차단이 되어 있다면 지금 좌상귀에서 어떤 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패를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 패를 흙이 이겼을 경우에는 흙이 여기를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이 패를 이겼을 때에는 네, 이렇게 이겼을 때는 여기 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이 패를 물러서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꽤 어려운 사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양 옆으로 밀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백의 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나지 않는데요. 좀 특별한 맥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차단이 되어 있다면 여기 만일모를 하는 게 이제 여기 끊는 것을 봐서 부분적인 어떤 맥점이 되고요. 흙이 찝어서 받으면 여기를 막아놓고 혹은 그냥 이어서 받으면 이 상태에서 네. 백이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에 2로 치중 들어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집을 없애기 위해서는 흙도 찔러야 되는데요.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것은 비계 형태를 띠게 되고요. 네. 이쪽을 찌르면 백이 받아주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한번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를 먹여쳐서 환격으로 흙 3점을 잡는 게 있으니까 흙이 이쪽 부분을 어딘가를 둘 수가 없죠. 네. 이어야 되고 여기를 넘어가서 단수 치면 뒤쪽에서 막아서 빅이 되느냐 아니면 뭐 흙이 2번 놓고 이곳을 집을 만드느냐 그 정도의 수가 나지만 이 정도의 타격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고 흙은 공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일의 이 B조 결승전은 형제 대결, 한국 랭킹 1, 2위의 형제 대결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조에서는 천야회 선수가 올라와 있고 또 한 판의 대국 장웨이제 선수와 렌샤오 선수는 아직도 대국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2명과 중국의 2명이 4강에서 대격돌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불리함을 의식하고 있는 탕웨이신 구단이 패를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는데요. 끼워서 팩감을 사용합니다. 네, 백이 바깥쪽으로 차단을 하면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패를 따내면 네. 백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자체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흙은 한 번 더 이쪽을 뭐 끊어서 두거나 좀 하기 싫은 교환을 해야 합니다. 따네요. 유혹인가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하나 막아놓고 한 점을 차단하나요? 그냥 차단을 하나요? 넘어가는 게 집의 가치로 본다면 이쪽을 넘는 게요. 이쪽에 넘는 게 지부의 가치로 본다면 한 집, 두 집, 세 집 정도?
세 집, 역끝내기 세 집이면 후수 여섯 집. 후수 여섯 집이면 지금 전체를 둘러봤을 때 그 정도 가치는 없으니까 하나 막아놓고 이쪽을 해소해도 뭐 백승 확실해 보이고요. 네. 아니면 뭐 팩감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쪽 부분은 팩감을 사용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막았습니다. 탕희싱 선수가 이제 와서 여기를 단수를 치면 백은 반발하죠. 네. 여기를 끊어서 두기 때문에 지금은 반발이 없고요. 이것은 신진서 선수가 이쪽을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패를 끝까지 버티면서 이 패는 흑이 이겨냈지만 이곳에서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집 차이가 줄어들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도 선수를 해놓고요. 자, 큰 끝내기는 다 두어졌습니다. 네, 지금 막판에는 오히려 패를 하면서 지금 차이가 벌어져서 뭐 반면으로도 신진서 선수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형세까지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를 꺾고 올라왔던 탕웨이신 구단. 자, 오늘은 신진서 선수에게 패할 것 같습니다. 일단 1회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틀로 보면 지금 최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A조에서는 이미 1회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3명의 선수가 모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B조에서는 형제 간의 결승이 지금 뭐 거의 99.9%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 4강 대진이 성사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안 돼도 뭐 귀에서 해봐라 이런 건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저수가 정수는 아닌 거죠. 정수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 끊어가고 수를 있는데요.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를 하고 백은 뭐 거의 꽃놀이성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네. 두면 지금 좌상기에 팩감도 많잖아요. 그럼 흑은 이제 치중 가거나 여기 단수 치거나 어쨌든 결국 물러서고 백이 들어가는 이런 끝내기가 되는데 지금 몇 번을 놓고 따내야 합니까? 네. 분명 정수는 아닙니다. 형세는 이미 뭐 결정 난 지 오래고요. 네. 수를 내지도 않네요. 그냥 가만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흑이 뒤로 받아야 되면 이미 끝내기로 많이 당했잖아요. 여기 네. 들어간 게 한 집 득, 여기를 받게 만드는 게 한 집 득 해서 이미 이쪽에서 두 집을 득본 것이기 때문에
여길 줄 때 이제 받으라고 강요하는데 또 버팁니다. 안 그래도 버티는 이 탕웨이싱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야, 이거 신진서 선수가 막판에 결단을 내려서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네, 용인하고 넘어갈지 뭐 어떻게 해도 승리는 확실합니다. 팩감을 없애는 건가요? 따냈고요. 뭐 따내는 자체가 다음에 이쪽 젖혀있는 끝내기를 봐서 네. 여기가 역끝내기 3집이잖아요. 그럼 이미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현장에 제가 바둑 두고 있다면 상대가 계속 더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두는 게 괴롭고요. 지금 뭐 100% 역전 당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스탕헤이징 선수가 계속 둔다면 그냥 신진서 선수도 정수대로 끝내기 하면서 네. 그냥 그 행복감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하기도 패 정도는 되거든요. 그냥 네. 거의 뭐 단패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수를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네. 집으로 손해가 되면서 수를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도 없습니다. 네. 단패 정도로 보여지네요. 단패고 자상기의 패감도 많고요. 뭐 어떻게 해도 즐겁습니다, 백은. 그리고 또 패 크기가 커서 또 팩감을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백은 뭐 부담도 크게 없고요. 네. 우하기에서 수가 나고 있습니다.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 100불개 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중국의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B조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오늘 한중 대결 두 판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판 각각 보았는데요. 두 판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국의 만만치 않은 강자들 탄샤오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이 세계대 우승 경력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흔들림 없이 완승으로 대국 내용을 기록했다는 점,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고요. 이제는 좀 안심하고 내일 대국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일 이제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B조 결승에서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결과와 상관없이 준결승 티켓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편안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조 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한국 랭킹 1, 2위 간의 형제 대결 내일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